오히려 이 벤조필에는 담배에 훨씬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야, 탄 음식 먹으면 암을 일으킬 수 있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과 관련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 살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삶의 낙인 분들도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언가를 먹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 중에는 그 자체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암에 진단된 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음식들도 있고 반대로 암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주제로 몇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혹은 암에 안 좋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먼저 암을 확정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먹었을 경우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은 있고 이런 음식들을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의 경우에 우리가 매일 50g 이상씩의 가공육을 섭취한다라고 하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18%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적색육, 흔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빨간 고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적색육 같은 빨간 고기도 우리가 매일 100g 이상씩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암 발생 위험률이 15%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죠. 다만 이러한 가공육이나 적색육의 경우에 많은 양을 꾸준히 먹어야 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고 무조건 단 한 조각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색육처럼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많은 양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간헐적으로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술은 간암은 6배, 췌장암은 2배 이상 그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고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의 경우도 80% 이상 발생률을 올려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설탕의 경우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설탕이 암에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일단 설탕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비만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암의 위험인자이고 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달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달게 먹게 되면 당뇨병 같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탄 음식에 들어있는 벤조피렌 때문인데 벤조피렌이란 건 화석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일종의 환경 호르몬입니다. 숯불 등을 이용해서 직화구이를 먹을 때 특히 탄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 벤조피렌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과도한 벤조피렌을 섭취할 경우에는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소화기암의 발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식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이 벤조피렌 일일 섭취 기준을 살펴보면 삼겹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체중의 4~5배는 먹어야 이 기준치 이상 복용을 하게 됩니다. 즉 많은 양을 꾸준히 먹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탄 음식이나 직화구이를 먹는다고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벤조피렌은 담배에 훨씬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야, 탄 음식 먹으면 암을 일으킬 수 있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튀긴 음식의 경우 아크릴아미드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성분 역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자튀김처럼 전분이 많은 식품을 튀기거나 구울 때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제로칼로리 음료수에 들어있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능성은 의심이 되지만 인체나 동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향후 연구가 필요한 그런 정도였지만요. 아스파탐의 경우 일일 섭취 권고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만큼 우리가 아스파탐을 섭취하려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로 칼로리, 제로 콜라 34캔 정도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음료는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음식들은 우리가 꾸준히 장기간 복용을 했을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분류는 1군부터 4군까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1군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많이 섭취할 경우 확실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즉, 암 발생의 가능성이 입증된 물질들이고요. 술이나 가공육, 벤조피렌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군은 크게 EA군과 EB군으로 나뉘게 되고요. 먼저 EA군 같은 경우엔 동물에게 있어서는 발암성이 입증이 되었지만 아직 사람에게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일종의 잠재적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적색육이나 뜨거운 물, 튀긴 음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B군 같은 경우에는 암 유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연구조사가 필요한 물질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아스파탐이 최근 이 B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군 같은 경우에는 암 유발이 확실하지는 않는 미분류 물질들이고요.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고 4군 같은 경우에는 비발암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그 위험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음식 자체도 문제지만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식입니다. 우리가 밤늦게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기 전에 잠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위장관의 점막 변화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빨리 먹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참 빨리 합니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빨리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사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과식은 위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비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맵고 짠 음식, 즉 자극적인 음식의 경우에는 위 점막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요. 이러한 위 점막의 변화는 위암으로의 이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실 암에 좋은 식단, 건강에 좋은 식단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필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규칙적인 식사는 하루에 3끼를 꼭 다 챙겨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끼를 드셔도 되고 2끼를 먹어도 상관이 없이 정해진 시간에 비슷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식단을 좀 살펴보면 잡곡밥을 먹는 게 좋고요. 다양하고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반드시 먹는 게 좋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또 질 좋은 단백질도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의 녹즙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견과류 역시 적당한 양을 섭취를 하는 건 좋고요. 이외에도 암에 좋다라고 알려진 음식들도 있습니다. 강황이나 브로콜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암에 좋은 물질이라고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한 종류인 브로콜리의 경우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단 이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물에 넣고 조리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그 모양상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척 시 주의를 할 필요도 있고요. 강황 역시 인도가 원산지인 생강과 식물로서 흔히 카레 같은 향신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역시 항암이나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난 음식으로서 암을 예방하거나 암 환자가 복용을 했을 때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암과 관련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공육이나 적색육, 탄음식 등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은 매우 많지만 대부분 많은 양을 꾸준히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먹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훨씬 좋은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술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